멋진 오빠 오셨네요. 썰레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1년 전 막내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첫째는 군대에, 막내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우리 부부는 자유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을 살다 보니 아내와는 그렇게 나쁜 사이도 좋은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까지 집에 없고 둘이 지내자 부부관계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기도 했지만 막상 둘만 지내다 보니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미라도 함께 하다 보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같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운동을 싫어해서 다른 취미 활동은 좀 그랬고, 등산이라고 했지만 둘레길을 걷는 수준에 걷고 나서는 항상 맛집에 들러서 막걸리에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아내도 자연 속에서 걷는 걸 좋아했고, 술을 잘 마시지는 못했지만 등산 후에 한잔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술이 좀 약한 편인데 술을 마시고 조금 알딸딸하면 속내를 얘기하고는 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살아서 아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못했거나 당연히 이해하겠거니 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와 남은 여생 정말 잘 살고 싶었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해결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속내를 얘기하고 해결하다 보니 아내와 금술도 좋아지고 애들 핑계로 한동안 하지 않았던 부부관계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때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덜컥 첫째가 생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2년 터울로 아들 둘을 낳고 키우면서 아내도 저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관계가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부터는 정말 연중 행사로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안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리스가 된 결정적인 일은 막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눈치 못 챘게 보통 아내는 새벽에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안았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아내와 좋은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본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자기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악몽을 꿨는지 울면서 안방으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어둡기도 했고 다행히 우리는 윗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이는 악몽 때문에 다른 건 볼 여유가 없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일을 겪으니 제가 꼬실 때도 아내는 저에게 안기는 걸 꺼려했고, 저도 처음에는 저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속상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아이들 때문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아예 아내를 안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행사로 집을 비울 때만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일 때는 1년에도 3번 아내를 안을까 말까였습니다.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지라 운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제 체력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거의 리스로 살다가 다시 안기를 시작하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연애 때나 신혼부부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도 아내도 그때와는 몸도 다르고 체력도 달랐지만 그동안 못했던 것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지 궁합이 정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때보다도 서로를 더 많이 갈구했습니다. 운동이 없는 날에는 항상 일찍 집에 돌아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위주로 식사를 차리고 모든 걸 했던 아내도 저만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을 차려줬고, 가끔 같이 반주도 하면서 분위기를 낸 다음에 우리는 좋은 밤들을 보냈습니다. 둘레길을 몇 개월간 다니면서 부부 사이도 돈독해지고 체력도 좋아지니 밤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내는 둘레길을 같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같이 여행을 다니자고 했습니다.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둘이서 오붓이 며칠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연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아내가 둘레길을 함께 걸은 것도 산에 가면 힐링이 되고 너무나도 좋았다고 합니다. 아내를 원래도 사랑했지만 금술도 좋아지니 아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행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여행지는 아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했습니다. 아내는 며칠이나 인터넷으로 좋은 숙소, 맛집, 가볼만 한 곳을 다 체크를 해서 엑셀 파일에 시간 단위로 스케줄까지 다 짜가며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하자는 대로 운전을 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 되니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검색 능력이 좋아서 저렴하면서도 좋은 곳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냈습니다. 저도 아내와 여행을 가는 게 너무 좋았고, 여행지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아내를 안으면 새롭고 더 자극적이었기에 사이도 좋아지고 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바다도 가고 강도 가고 산도 가고 몇 개월간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보통 가면 호텔이나 펜션에서 지냈습니다. 연애 때 저렴한 숙소나 펜션에서 많이 보냈는데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던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번에는 2박 3일 여행으로 가는데 한 번은 글램핑장에서 묵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랑은 몇 번 가기는 했지만 아내와 둘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루는 그냥 호텔에서 묵고 하루는 시설이 괜찮은 글램핑장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가서 바비큐도 먹고 특히 요즘 유행하는 불멍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라 가루라고 불멍에 넣으면 예쁜 색깔의 불꽃이 일어난다며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조금 예민한 편이라 아이들과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에 갈 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갔었으나 글램핑장이나 카라반은 그래도 침대도 있고 좋았는데 캠핑장은 바닥에서 자는 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찾은 글램핑장은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시설도 깔끔하고 침대도 넓어 보여 글램핑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은 가평으로 갔습니다. 닭갈비도 먹고 남이섬도 가고 아침 고요 수목원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깨끗하지만 자그마한 숙소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아내는 첫날이라 그런지 체력도 좋고 여행지에서의 기쁨 때문인지 숙소에 가자마자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내와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그전까지는 그랬지만 아내와 사이가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아내와의 입맞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안기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와의 입맞춤을 오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와 열정적으로 오래 입맞춤을 하다 보니 아내도 저도 이제 본 게임을 원했고 우리는 함께 샤워도 하고 열정적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여행의 첫날 밤은 너무나도 황홀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의 여행지는 춘천이었습니다. 글램핑장이 조금 비싸기도 했고 아내는 글램핑장에서는 입실 시간부터 퇴실 시간까지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점심을 먹고 가평 하나로마트에 들러서 장을 봤습니다. 그전에도 가평을 자주 가봤는데 거기 하나로마트의 한우가 정말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 아내도 저도 와인을 좋아하는데 데일리 와인으로 가격대와 맛이 일품인 와인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각종 먹거리와 필요한 것들을 사서 3시 입실 시간에 맞춰 글램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글램핑장은 강이 보이는 산속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산은 울긋불긋 너무나도 예뻤고 강바람은 약간 차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도 깔끔했고 평일이기는 했지만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짐들을 냉장고에 정리하고 우선 글램핑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부지가 넓어서 거의 20여 개의 텐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텐트에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일이기도 하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내는 조용하고 좋다며 더 좋아했습니다.
텐트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간과 산을 바라보면 드립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산과 강뷰를 바라보며 따뜻한 햇살에 아내와 여유있게 따뜻한 커피를 마시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분위기를 즐기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행복해하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가자 2에서 3커플들이 왔습니다. 텐트는 여러 군데가 있었으나 예약 인원이 적다 보니 사장님이 뷰가 제일 좋은 곳으로 사람들을 안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의 텐트를 건너뛰어서 배정하기는 했지만 같은 라인에 저희를 포함해 3커플이 있었고 반대쪽 리버뷰에 2커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는데 왼쪽 건너에 있는 커플은 30대 초반의 부부인 것 같았고 오른쪽 건너에 있는 커플은 부부처럼 보였는데 우리보다는 나이가 어린 40대 중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30대 부부는 어린 나이답게 배드민턴도 치기도 했고 40대 부부는 저희처럼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간과 산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방문해서 바비큐를 얘기했고 우리는 바비큐 세팅을 해달라고 하며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일은 저도 도와주는 편이지만 아내가 의주로 거의 다 하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제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듣고 있었고 제가 채소도 씻고 햇반도 돌리며 식사 준비를 다 했습니다. 숯불 위에 한우를 올려서 먹었는데 치맛살, 갈비살, 부채살, 안심 등 어느 하나 맛없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우와 함께 와인을 함께 마셨습니다. 철제 캠핑컵에다가 와인을 따라 마시니 그것 또한 운치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기분이 좋은지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고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텐트와 나무들 사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니 더 낭만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불을 피워 불멍을 했습니다. 아내는 감성에 빠졌고 불멍을 하면서 와인을 엄청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왼쪽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몇 명 없어서 그런지 듣지 않으려고 해도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 집은 재혼 커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혼 이야기도 나오고 남자의 전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본 바에 의해서는 남편이 전처와 아직도 연락을 하고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와 아이가 있는데 아이 면접 때 전처를 만나기도 하고 몇 번은 아이가 원해서 같이 자고 온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커플은 처음에는 기분 좋게 바비큐를 먹더니 술이 약간 들어가자 슬슬 분위기가 안 좋아졌긴 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의 영린이었는지 여자가 남자의 전처 얘기를 하자 남자는 급발진했고 서로를 비방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옆에 있어서 조금은 참는 것 같았는데 낮은 목소리지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한참을 싸우고 있었지만 우리는 가능한 신경을 끄자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아내는 취했고 우리는 들어가서 좋은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가 좋아서 여행지에서는 매일 아내를 안기도 했고 그때는 글램핑장이라는 공간과 분위기와 그리고 취기에 아내를 너무나도 안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좀 취했다며 침대에 누웠고 저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 취했지만 아내를 안을 생각과 시원한 물에 샤워를 하니 술이 많이 깼습니다. 씻고 나와서 아내를 깨웠는데 술이 많이 과했는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어 깨워도 전혀 요동이 없었고 부풀었던 저의 마음은 실망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옆 커플 언성 소리가 나더니 차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몇 잔 마신 상태라 음주운전이 의심이 됐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글램핑장이 워낙 외지라 대리운전을 부를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앉아있다 보니 술이 좀 깼고
그대로는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서 남아있는 불멍을 보면서 술을 좀 더 마시려고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워서 몰랐는데 옆동 텐트 앞에 여자가 어둠 속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 보이는 걸로 봐서 남편 혼자 차를 몰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에 장작을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혼자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유튜브로 자그마하게 노래를 틀어놓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옆집 여자가 오더니 자기도 불멍을 하고 싶은데 불을 지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비큐도 늦게 시작해서 장작에 불도 지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토치로 불을 지펴줬고 그 여자는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두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남은 장작을 마저 태우고 들어갈까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제 쪽으로 오더니 제 불씨가 꺼져가는데 괜찮으면 자기 장작이 다 탈 때까지 같이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한잔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잔다 하니 둘이서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마시려고 술과 안주도 많이 사왔는데 어차피 남을 것 같고 남편이 혼자 집으로 가서 차가 없어서 내일 가지고 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외간 여자와 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혹시 아내가 깨서 그 광경을 보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만 왜인지 그때는 그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번 잠이 들면 잘 깨지 않는 스타일이라 잠깐 술을 같이 마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 텐트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좀 취해 있었고 저도 좀 취한 상태였습니다. 밝을 때는 아내가 옆에 있어서 그녀를 자세히 쳐다보지는 못했었는데 옆자리에서 자세히 그녀를 보니 그녀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이목구비고 괜찮고 예쁜 편에 속했습니다. 쓸쓸한 눈망울에 강바람과 술로 인해 약간 빨개진 두 볼이 너무나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타지에서 낯선 사람이라는 이점 때문에 그런지 그녀는 자신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첫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현재 남편과의 재혼, 그리고 현재 남편과 전처 사이 때문에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편이라 그녀의 말에도 해결책보다는 공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좋을 때는 좋지만 전처와의 갈등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면 오늘처럼 남편의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너무나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자신을 두고 혼자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자신은 그럴 때마다 버려지는 느낌이라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처음 본 사이에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지 몰라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저는 휴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녀는 조금 안정이 되었고 제가 고마웠는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과 입술을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두 눈은 촉촉했고 분홍색 입술도 촉촉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저의 입술 쪽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불타는 장작 앞에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순간 아내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그 순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입맞춤 후 정신을 차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장작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작도 다 사용하고 불씨도 꺼져가는 상황에서 제가 슬슬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술병을 정리하고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안기고 가자 말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안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을 했지만 저도 그녀를 안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지만 글램핑장이 너무나도 조용한 곳이라 그녀를 안을 때 혹시나 다른 사람이 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봐놨던 사람이 없던 비어져 있는 텐트로 그녀와 함께 갔습니다. 글램핑장이라서 잠금 장치가 없어서 빈 텐트에 들어가는 것은 쉬웠습니다.
늦은 밤이라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혹시 주인이 돌아보다가 빈 텐트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의심을 할 테니 핸드폰 액정 불빛 밑에서 그녀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녀는 40대라 그런지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은 몸이라서 그런지 아내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도 남편과 안 좋았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저돌적으로 저에게 안겼습니다. 저는 결혼 후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안아본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다른 여자를 안으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녀의 저돌적인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도 적막한 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걱정하는지 억지로 참는 모습이 저를 더 고조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황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너무 좋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아는 건 처음이라며 너무나도 좋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다가 그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처음 이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간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한 번 더 안았고 그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2번이나 서로를 안은 뒤 잠시 누워있다가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그녀의 텐트로 바래다주고 오늘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이마에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그녀도 너무 좋은 시간 고맙다며 제 입에 짧은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내기 아쉬웠지만 아내가 혹시나 깰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너무나도 좋았지만 하룻밤의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보니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아내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아직 너무나 강렬했고 여운이 남아있었지만 옆에 곤히 자는 아내를 보니 죄책감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잠을 못 자다 갑자기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는 벌써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 중이었고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뒤에서 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기분이 좋은지 부끄러워하면서 좋아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와 옆 동을 봤습니다. 그녀가 혹시 있나 해서 봤더니 벌써 짐을 싸서 퇴실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뻘쭘할 것 같았는데 그녀가 미리 떠나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뷰가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특별한 여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날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 거짓말입니다. 요즘도 가끔 그날의 그녀가 생각나고 기분도 좋아지고는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는 아내만을 바라보고 아내만을 생각하고 아내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혹시 제가 보낸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주신다면 그녀도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녀가 이 영상을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 정말 그대는 아름다웠고 저에게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둘 다 그날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서로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의 문제는 잘 해결하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행복하세요.